발치를 순간부터 우리의 잇몸뼈는 변화하게 됩니다. 잇몸뼈 중에서 치아를 잡고 있는 뼈 부분을 치조골이라고 하는데요. 치아를 잃어버리는 순간 치조골의 흡수는 시작되게 됩니다. 이는 사실 앞니 쪽에서 제일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앞니는 씹는 기능도 필요하지만 말하거나 웃을 때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모양이 예뻐야 합니다. 하지만 잇몸뼈가 많이 내려간 경우에는 치아가 길어지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평생의 컴플렉스를 만들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앞니 발치에 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신중하게 치과와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제발 치아가 아프다고 그냥 발치하지 마세요. 사실 저희 치과에도 제발 발치만 빨리 해달라고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물론 발치를 하면 통증이 싹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프다고 발치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발치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의 발치로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자칫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발치 하나가 나중에는 전반적인 구강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치를 왜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치를 순간부터 우리의 잇몸뼈는 변화하게 됩니다. 잇몸뼈 중에서 치아를 잡고 있는 뼈 부분을 치조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조골이 있는 목적 자체가 치아를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치아를 잃어버리는 순간 치조골의 흡수는 시작되게 됩니다. 이 치조골, 즉 잇몸뼈의 흡수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흡수, 다른 하나는 수직적인 흡수입니다. 보통은 수평적인 흡수가 일어난 후에 수직적인 흡수가 이어서 일어나는 이 수평적인 흡수와 수직적인 흡수 모두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듭니다.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평 수직적으로 흡수가 심한 잇몸에서 진행된 임플란트는 음식물이 많이 끼거나 치아가 길어져서 역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임플란트 후에 합병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완성된 후에 오히려 불편함이 많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음식물이 많이 끼거나 힘이 잘 안 들어간다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뼈가 흡수되어 있는 경우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사실 앞니 쪽에서 제일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앞니는 씹는 기능도 필요하지만 말하거나 웃을 때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모양이 예뻐야 합니다. 하지만 잇몸뼈가 많이 내려간 경우에는 치아가 길어지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잇몸 라인이 망가져 보이기 때문에 심하게 흡수된 앞니 잇몸뼈에서의 임플란트는 예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평생의 컴플렉스를 만들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앞니 발치에 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신중하게 치과와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발치를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발치 후에 주변 치아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치아들이 움직이는 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구강 내에서 균형 있는 교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치아들은 주변 입술 근육과 혀 근육에 의해 어느 정도 힘의 밸런스가 맞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교합력에 의해 치아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두 개의 치아가 발치되는 상황은 이런 힘의 균형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발치 전에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힘이 닿았던 상태라면 발치 후에는 한두 개의 치아에 교합력이 집중될 수 있고 이 전보다 더 센 힘을 받게 되면서 치아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치아들은 앞으로 쓰러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치아가 없다면 점점 앞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앞으로 쓰러진 치아들은 반대측에 있는 치아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으로 교합이 무너지고 치아의 위치, 경사들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치아를 발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요. 환자분들마다 치아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다르지만 치주, 즉 잇몸이 좋지 않은 환자들일수록 치아들이 빨리 움직이는 편입니다. 교합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다른 발치한 주변에 멀쩡한 치아들을 나중에 추가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턱관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합 높이, 즉 고경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특정 연구에서는 이런 교합의 무너짐이 자세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발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에요. 발치가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는 발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후 조치나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발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 이유로 지금 당장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들을 묶어 놓는다거나 해당 부분에 임시로 뺐다 꼈다 하는 작은 틀니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적절한 뼈 이식을 통해 잇몸의 흡수를 최대한 막는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마다 치료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환자분들께서는 발치를 하기 전에 치과에서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계획적으로 발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